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수소문 끝에 동영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주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어우, 줄이 끝이 안 보이네요. 저기 아까 시내 있는데 그 왜 초코파이 거기야? 전국 5대 빵집 중에 한 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초코파이가 되게 유명하대요. 혼자서 한 거야? 빵 하나로 전국을 휩쓴 문제의 빵집. 제작진이 찾은 날도 어김없이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여느 빵집처럼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눈길을 사로잡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의 선택은 오직 초코파이. 구워져 나오는 동시에 남녀노소 입속으로 직행. 이것이 바로 전주의 명물 수제 초코파이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짚은 맛이 있는 과자는 없어요. 전주 그 토백이 그 음식같이 짚은 맛이 있어요. 입소문 하나로 연일 대박 행진을 만들어내며 초코파이 신화를 만든 오늘의 주인공 강현희 달인. 범상치는 포스 풍겨내며 손놀림부터 남다릅니다. 쿠키하고 카스테라하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5년 내공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빵집. 소문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건 저희 제작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네, 브라질에서 왔어요. 이거 유명하다고 들었으니까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 국내는 물론 저 멀리 브라질 입맛까지 사로잡은 빵. 주말 판매량만 무려 10,000개라는데요. 날개에 돋친 듯 팔려 나간다는 말이 여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SBS 생활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 놀라운 인기를 실감하게 만드는 하나의 동영상. 설마 빵 하나 사자고 이렇게까지 줄을 설까 싶은데요. 빵 공짜로 나눠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정상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네. 줄이 길어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좀 제한 판매를 했습니다. 제한 판매를? 판매를? 한정 판매 판매. 1인당 5개씩 판매할 때도 있었습니다. 뭘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이 초코파이. 사람들을 열광시킨 주인공은 바로 이 초코파이. 아, 겉은 바삭한데 안에 딸기잼 때문에 부드러워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한 쿠키 속에 크림과 딸기잼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그 빵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새벽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몇 시부터 빵을 준비하세요? 아, 6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에 나가는 초코파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이렇게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반죽 기계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초코파이 반죽.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밀가루하고 버터하고 계란, 네. 그다음에 설탕 들어가고 코코아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빵치고는 반죽이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체에 걸러 부드러워진 밀가루와 달콤한 코코아 가루를 섞어 만들어진 반죽을 기계에 넣고 섞기만 하면 끝! 이제 반죽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 하던 그때 고소한 호두를 반죽에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짤주머니에 넣고 일정하게 원형의 모양으로 짜주는데요. 이 반죽을 오븐에 구워주면 초코파이 빵 완성! 마치 쿠키 같은 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초코파이는 뭐니 해도 크림에 겹쳐 먹어야 제맛이죠. 먼저 납작한 부분이 위로 오도록 빵을 뒤집어 준 뒤 그 위에 초코파이 맛의 핵심이라는 특제 크림을 얹어줍니다. 사뭇 일반 크림과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품격을 자랑한다는 이 집의 특제 크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달걀 흰자말을 모아 반죽기에 넣고 뒤섞어주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 크림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죽 그릇 옆에서 토치로 그릇을 데워주는 달인 발견.
아니 토치로 밀가루 반죽을 데워주는 것까진 봤어도 크림을 데워서 만든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유 그러다가 크림 다 녹겠어요 달인. 주위 온도를 좀 올려줌으로써 이 믹싱하는 점도가 이제 그 조건이 맞아지는 거예요. 네. 불러 굽지 않은 상태의 크림은 반죽기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뻑뻑한 반면 불로 구워 가열한 크림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 이대로 끝인가 했더니 크림에 또 뭔가를 넣습니다. 검정색 액체 모습이 한눈에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또 뭡니까? 초콜릿에 커피? 아니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건데?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달인 몰래 그 액체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달인 몰래 잠입한 제작진. 일단 설탕에 물엿을 넣고 뒤섞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럽 만들고 있습니다. 아 들어간 재료는요? 설탕하고 물엿하고 다음에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로 몇 가지나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베일에 가려진 달인표 시럽. 완성되기 전까진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시럽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달인. 역시 달인답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너무 피곤해 졸기라도 하셨나요? 눈처럼 하얗던 시럽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좀 약간 태운 듯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깊은 맛이 납니다. 아, 일부러 태우신 거라고요? 아, 예. 여기 어릴 때 띠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띠기요? 예. 뽑기 말씀하시는구나. 서울에서는 뽑기라 그러고 네, 부산에서는 뽑기. 똥까다라 예, 그래요. 우리는 띠기라고 그랬어요. 띠기. 아, 띠기. 예, 전라도 말로. 이제 그 맛이 그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맛도 맛있지만 이 시럽에 풍미를 더하는 건 따로 있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뽑기 띠기 냄새라고 하는 거? 예. 네. 설탕 탄 냄새. 살짝 태운 시럽으로 크림의 풍미를 높여준다는 건데요. 반죽과 시럽의 황금 비율은 오직 달인만이 알고 있답니다. 근데요, 달인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시럽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예, 처음에 실수로 태웠습니다. 실수로 태워서요? 네.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더 맛이 깊은 맛이 나고 예, 더 맛있는 대로 지금 실수로 탄생한 맛이군요. 네. 초콜릿 빵에 비법 시럽을 넣은 크림 그리고 딸기잼까지 한데 모여 어울림 좋은 초코파이가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초코파이 빵에 이것 빠지면 그야말로 앙금 없는 찐빵이죠.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달인만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네요. 평범해 보이지만 오직 초코파이만을 위해 만들어진 초콜릿입니다. 템퍼링 하는 데에도 네.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적당량의 오일을 넣어서 오일? 네. 초콜릿을 녹이는데 이게 들어간다고요? 식용유인데 초콜릿과 기름의 만남이라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기름인데요? 잘 가르쳐 주시더니.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다 알려드리라고요. 45년이라는 긴 경력답게 비법도 많고 비밀도 많은 강현희 달인. 초콜릿을 녹일 때 사용하는 이 기름도 오랜 시간 공들여 탄생한 달인만의 노하우라는데요. 초콜릿과 기름의 만남이라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아, 여기 있더라고. 좀 갖다 드릴게요. 이걸 적당히 넣어주면 입안에 나중에 녹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입안에서. 재료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노하우. 오랜 시간 연구와 노력 끝에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초콜릿을 바르는 데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초코파이의 가운데 부분을 사각형 모양으로 남기고 내 귀퉁이에만 초콜릿을 발라주는데요.
한꺼번에 퐁당 빠뜨리면 편할 텐데 손이 여러 번 가는 방법을 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이렇게 4개 두 개만 다 바르시는 거예요? 전체 다 안 바르시고? 그 처음에 이제 깨물 때 변두리부터 네. 깨물면 이제 초콜릿 맛하고 그 과자 그 안에 과자 맛하고 이제 먼저 맛을 봅니다. 이제 가운데로 가면 크림하고 또 잼하고 이렇게 맛이 베어 먹을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네. 그간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항상 잘 이겨내왔다는 달인. 대형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좀 유리한 점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개발해가지고 바로바로 손님들한테 그것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거기보다는 좀 유리한 점입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모방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데서 안 만들고 있는 제품으로 초코파이에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나야 뭐 몇십 년 됐지. 이 집 창업하고 똑같이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창업하고 똑같다고요? 이 과자하고 내 입하고는 똑같으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0 할매들도 이 저를 댕겨. 그 역사의 시작은 1951년. 가게에서 한글 아버님한테 한글 배우고 있었던 그때 5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업을 이어받아 무려 63년 동안이나 지켜온 달인의 가게. 그에게 앞으로의 꿈을 물었습니다. 지금이 안주하지 않고 제2의 초코파이를 지금 개발해서 손님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100년을 이어가는 맛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매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또 하나의 가게. 대구서 왔다고.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찾는 이 간식, 이름이 뭐예요? 와플이야. 보여드려? 받자마자 한 입 베어물기 바쁜데요. 만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제 와플, 서울 3대 간식이라 불릴만 합니다. 이 와플은 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와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한 향기에 취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달콤한 맛을 선사하는 이곳에 달인이 있었는데요. 바삭하고 안에는 빵처럼 부드러워. 겉과 속이 다른 반전 매력을 뽐내는 달인만의 수제 와플. 와플 반죽부터 마지막 토핑까지 8년 내공 달인의 비법. 점심에 주문해서 저녁에 먹더라도 맛있는 와플 되죠. 와플의 달인 박상영 씨를 소개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다. 몰려든 인파에 넋이 나가버린 주민들. 거리 있는 곳에 꽃이 있다 했던가요? 줄 항상 서서 먹더라고요. 거의 해장 오면은 한 3번 이상 오는 거 같아요. 잠깐의 기다림 끝에 손에 쥔 건 다름 아닌 와플. 맛있네. 손님들의 칭찬 일색인 이곳.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와플을 굽고 있는데요. 특별하다고 하기엔 아직 2% 부족해 보이는데요. 오는 손님마다 열광한다는 이 와플, 대체 그 인기 비결이 뭔가요? 그때 와플 기계에 정체불명의 하얀 덩어리를 올리는 달인. 틀에 맞춰 올리더니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달인, 지금 와플 기계에 뭘 넣으신 거예요? 와플 하시면 미국식이 있고 저희처럼 벨기식인데 미국식 아메리칸 스타일은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물 반죽을 사용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구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와플은 동그란 틀에 액체 상태 반죽을 부어서 찍어내는 미국식 와플이고요. 저희 거는 벨기에식이라고 해서 와플을 물 반죽 대신 반죽을 한 다음에 발효시켜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풍미라고 해야 하나? 맛에 뒤에 뭐 버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뭐 온가지 한 몇 배까지 맛이
달인이 만드는 이 와플은 흡사 빵을 만드는 것처럼 끈기 있는 반죽으로 만드는 벨기에식 와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달인의 와플은 쫄깃쫄깃하게 씹는 식감이 좋은데요. 결이 살아있는 와플, 여기에 숨겨진 비법 아주 궁금합니다. 비법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와플 무슨 비법이 이렇게 많아요? 딴 데랑 좀 틀리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쪽으로 움직여요. 자, 달인의 와플 반죽의 첫 번째 비법은요.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뭉쳐진 가루를 채반에 걸러서 입자를 곱게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 첫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섞이지 굳은 결정체가 있는데 그거를 다 풀어주기 위해서 골고루 섞이기 위해서 채를 치죠. 그런데 이때 주방 한편에서 뭔가 들고 와 붙는 달인. 말도 없이 넣는 게 뭔가 수상합니다. 달인, 이게 뭔가요? 이거 비법인데 이거 포도당인데 포도당이에요? 네, 밀가루에 포도당을 좀 추가해서 좀 탄력이라든지 그런 걸 주기 위해서 포도당을 넣고 있습니다. 와플의 풍미를 돋우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포도당. 설탕 대신 이걸 넣는데 설탕보다는 좀 더 단맛이 은은하다고 해야 하다고 할까? 그런 맛이 나요. 와플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반죽 작업.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와플 반죽을 만들기 위해 달인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러는데요. 그때 반죽통을 만져보는 달인. 갑자기 위험해 보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달인 와플의 비법 중 하나인가요? 최적 온도 26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좋은 시기죠. 네,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해 와플의 맛을 지킨다는 달인. 달인의 노력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뭔가 익숙합니다. 서울 대표 간식 추러스도 반죽의 탄력을 위해 뜨거운 물로 입반죽을 했는데요. 역시 대박 맛집의 비결은 다 반죽에 있었나 봅니다. 뜨끈한 반죽만큼 간식의 인기도 식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달인의 비법 반죽이 완성되고 다른 반죽과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늘어나는 반죽. 역시 다르다 달라. 이제 능숙한 솜씨로 와플 반죽을 하나씩 떼어내는 달인.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하루에 1000여 개의 와플을 만들어 판다는데요. 둥글둥글하게 뗀 반죽을 밀어서 다시 변형하는 작업 중인 우리의 달인.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다시 말아서 만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늘리고 이렇게 말면서 그 밀가루랑 공기랑 접촉해서 좀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맛의 비밀은 바로 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하얀 알갱이 있습니다. 사탕 같기도 하고 설탕 덩어리 같기도 한 육각형의 작고 하얀 이물질, 이게 뭔가요? 벨기에산 펄슈가예요. 펄슈가? 네, 구워서 먹었을 때 촉감? 뭐라고 해야지? 입안에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설탕보다 당도가 낮고 수분 저항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펄슈가. 펄슈가까지 넣는 이 특별한 반죽은 더욱 특별한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4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내일 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작은 와플 하나 만들기 위해 24시간 동안 저온에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저온 숙성 후에는 2시간 동안 발효합니다. 아, 2,000원짜리 와플에 들어가는 정성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군요. 발효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렇게 만든 반죽은 달인의 손을 거쳐 와플기에서 노릇노릇하게 익는데요.
반죽에 들어간 펄슈가가 와플 안에 수분을 잡아주어 안은 촉촉하고 겉의 바삭함을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고온에서 구운 반죽은 잠시 꺼내 식혀서 가장 맛있는 온도인 80도에 맞추어서 나갑니다. 다 만들어진 와플은 조금 더 달콤함을 원한다면 시럽을 발라서, 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원한다면 크림치즈를 올려서, 그 외에도 다양한 토핑을 올려 먹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줄 서서 이 간식을 찾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플랜 2개 맞으시죠?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커피랑 와플이랑. 바삭하고 속은 쫀득쫀득하고. 보통 먹으면 그냥 아삭한 맛만 나는데 그 안에 같이 양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플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만드는 달인. 그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왜냐면 그게 저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와플 하나하나에 자신의 얼굴을 담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99%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달인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랜 세월 은둔해 있다는 달인을 찾아간 곳은 충남 서산. 이곳에 무려 61년이나 된 유서 깊은 호떡집이 존재한다는데, 길고 긴 시간의 내공만큼이나 이 집의 호떡은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일단 비주얼 자체부터가 일반 호떡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과연 어떤 매력으로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구워져 나온 호떡을 보니까 담백해 보이는 모양새. 맛은 좀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기 60년 넘도록 그저 요 호떡 요거 한 가지만 그저 내가 생각하고 살고 하고 사는 거요. 호떡계의 대모 방복자 달인을 만나봅니다. 오랜 세월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달인의 호떡집.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어서 오시오. 와, 여기가 서산에서 최고로 유명한 빵집이라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렇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요 호떡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데요. 달인의 호떡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남다른 호떡 맛 때문이라는데, 기름을 두르질 않아가지고 담백하고 발효가 잘 돼 있어요, 이 빵이.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호떡을 굽는 팬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 흡사 드럼통처럼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팬에는 남다른 비밀이 있답니다. 두께가 이제 딴 데에 비교해서 많이 두껍지. 철판 두께가. 아, 그래요? 네. 일반 팬과는 확연히 다른 압도적인 팬의 두께,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동전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팬은 동전 1개의 두께, 그렇다면 달인의 팬은 세상에 무려 동전 6개의 두께를 자랑합니다. 놀라운 건 팬뿐만이 아닙니다. 능수능란하게 호떡을 떼는 달인에게서 포착된 것은 바로 범상치 않아 보이는 호떡 반죽인데요. 일반 반죽과는 점도 차이부터가 달라 보이는 달인의 호떡 반죽.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워지는 모습에서 그 특별함이 한층 더 느껴지는데, 먹어본 손님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맹기는 과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여러 사람 입이 즐겁게 맹길기가 신경 많이 써지거든. 그렇다면 반죽을 만드는 과정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겠죠? 60여 년 내공이 담긴 호떡 반죽. 그 시작은 예상했던 대로 밀가루. 그 다음 넣는 것은 바로 그건 소금이에요? 예. 소금입니다. 그 다음 물을 넣고 반죽을 시작하는 달인.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느 하나 특별한 것 없이 단촐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만 들어가 있는 상황. 달인, 이게 정말 답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 제대로 해야지요. 본격적인 반죽에 앞서 무언가 가져오는 달인. 냄비에 든 것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묵입니다. 묵. 도토리. 상수리 묵보다 도토리 묵이 더 차죠.
맛있고 반죽에다 넣으면 좋지. 부드럽고 맛있어. 호떡 반죽에서 상상지 못한 도토리 묵의 등장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쪘을 때 묵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주는 달인. 그 다음 소트로 직행. 이제 알맞게 쪄주면 된다는데요. 요 도토리 묵이 호떡 반죽을 더 부드럽게 한다니 그건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 참 신통방통한 비법입니다. 약 10여 분 뒤 드디어 잘 쪄진 도토리 묵 등장. 보기만 해도 묵의 탱글탱글함이 느껴지는데 이제 이대로 묵을 식히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반죽에 쓰여질 차례입니다. 묵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으깨는 달인. 부드럽지 않니? 예, 아주. 호떡도 부드럽지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예. 묵을 다 으깨주고 난 뒤에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들고 나타난 달인. 그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닌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이거를 여기다 붓고 끓이는 거요. 아, 끓인다고요? 예. 막걸리를 끓인다는 달인. 생전 처음 보는 비법인데 반죽의 발효를 돕기 위해서 막걸리를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끓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해도 되지. 근데 냄새가 막걸리 냄새가 너무 심하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때 먼저 쪄놓은 도토리묵을 막걸리통 안에 붓는 달인. 상상을 초월하는 60년의 비법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묵을 막걸리에 넣고는 잘 어우러지도록 저어줘야 한다는데 이거 조금만 눈 바르면은 밑에서 눌어가지고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거 저시하려. 아주 완전히 이거 다 될 때까지. 무가의 향을 그득히 머금은 도토리 묵술. 이제 이걸 밀가루 반죽에 넣고 잘 섞어주면 되는데 평범한 밀가루 반죽을 비범하게 만드는 달인의 노하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한 달인의 노력 덕분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쫄깃한 식감의 호떡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정도로 됐을 적이요. 여기다 뭐 한 가지 또 들어가는 게 있어. 아, 뭐 다 드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달인. 그녀가 꺼내온 것은 다름 아닌 감자입니다. 예. 감자떡도 해놓으면 상장 안 굳잖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역할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를 갈아서 넣는다는데 자, 이렇게 따라서요. 이걸 짜가지고. 이거 짠다고요? 예, 짜야지 수분이 안에서. 이야, 역시 최고의 호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런 다음 팬에 갑자기 기름칠을 하기 시작하는 달인. 반죽도 안 됐는데 벌써 호떡을 구우려는 건 아닐 테죠? 그놈을 여기다가 붓고. 거기다 붓는다고요? 예. 갈아놓은 감자를 팬 위에 그대로 투척하는 달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렇게 해서 물기를 여기 있는 걸 수분기를 싹 빼고서 반죽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최대한 수분을 좀 빼야 좋은 거요. 예, 겉돌지 않고. 반죽의 쫄깃함을 오래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감자. 이 감자떡은 다 만들어진 호떡을 그냥 두어도 굳지 않게 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한다는데 이 비법은 자주 부쳐 먹던 감자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답니다. 이렇게 한 번 구운 감자떡을 밀가루 호떡 반죽에 넣고 손으로 치대며 섞어줍니다. 평생 온몸을 사용해서 반죽을 해오다가 3년 전부터 팔이 아파서 아들 며느리가 마련해준 기계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달인의 손을 대신해서 반죽기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표 반죽이 마무리됩니다. 상온에서 2시간 숙성을 거치면 언제 먹어도 맛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떡 반죽 완성. 이 반죽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 진짜 반죽이요. 발효가 이렇게 돼야만이 빵을 구우면은 부드럽고 맛있고. 따로 이스트 같은 걸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지고 점성이 높은 훌륭한 반죽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정성을 듬뿍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반죽을 만드는 달인.
이 같은 마음은 손님들에게도 통하는 법이죠. 신선한 반죽으로 또다시 호떡을 구우려는데 뭐예요, 그거? 이거 기름sol. 60년 세월 동안 손수 제작해서 사용하는 달인의 필수 아이템. 모카솜 실로 해야지. 나이롱은 이렇게 묻어잖아. 이 뜨거운 거 담아 오그러들어서. 모카실이요? 예, 모카실이라고 있어. 반우절실, 옛날 반우절실. 달인 호떡의 특별한 맛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떡의 맛을 살려주는 비장의 무기, 설탕도 그냥 설탕은 아니라는데 여기서도 맛을 향한 달인의 집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설탕으로만 쓰면 이게 굳어서 공기가 들어가면은 딱딱해. 엿굿도 굳어가지고 그냥 못 써. 여기다 뭘 배합해야지. 설탕에 배합할 것은 바로 뭐라? 밀가루 아닙니까? 그냥 밀가루를 철판에 볶는데 뿐만 아니라 또 한 바가지 들고 오는 달인. 그건 뭐예요? 찹쌀가루요.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같이 볶으면 밀가루 특유의 텁텁한 맛이 덜하다고 합니다. 설탕이 딱딱하게 굳는 걸 방지하면서 달달한 감칠맛을 더하는 달인의 비법. 화려한 기술은 아니지만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 자연스레 얻게 된 삶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열심히 일한 하루를 정리하는 달인. 내 노력대로 벌어서 이제 쓰고 이 난리 때 살아쉬고. 앞으로도 맛있는 호떡 계속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파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최고 호떡이란 명성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 해가지고 그래 뭐 아들 공부 다 시키고 출가 다 시키고 그러시면 뭐 됐지 뭐. 그보다 더 만족한 게 돼 있어. 옥춘의 왕 장덕수 달인입니다. 자, 대구에 있는 달인의 작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득수 선생님 맞으세요? 예. 서울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몇 년 되셨어요? 한 50년 됩니다. 50년이요?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9. 와. 허허, 반백년 옥춘을 만드시는 동안 물가가 올라도 한참 올랐을 건데 그 옛날 10원에 10개 정도였던 옥춘은 현재 한 개에 25원. 거의 수요가 별로 없지 않아요? 어디에 나가요? 주로 이렇게 만드시면? 옥충박하. 네. 그래 식당 같은데. 아. 이런데 이제 디저트로 가심용으로 많이 나가죠. 저는 하나도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나 봐요, 많이 나가요. 하하이 입에 넣으면 하하이 막 바람 들어오는 것이 맛이 좋죠. 말씀 가운데 자부심이 아주 뿜뿜하십니다. 작업하시는 공간을 훑어봤더니요, 호떡판 같은 것도 있고요, 약간 사선으로 누워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옥춘을 만들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바로 이 솥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달인이 직접 만든 이 솥의 특징은 엉덩이가 너무 뜨거우면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데요. 아궁이 안에서 푸르게 타오르는 이 화력을 피해서 잠깐 기상했다가 때가 되면 자리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까지. 물 붓고 한 바가지 붓고 이건 엿네. 아, 엿이에요? 엿 10kg. 이 솥에 들어가는 건요, 물 한 바가지, 엿 10kg, 그리고 사탕이니까 당연하게도 설탕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재료들이 조화롭게 섞일 때까지 팔팔 끓여주는데요. 이때 적당한 온도는 160도. 여기서 더 끓이면 설탕이 타버리니까 정확한 타이밍이다 싶을 때 이 솥에 탑재된 기능이 불을 뿜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솥 바로 옆에 왜 이렇게 넓은 판이 깔려있나 했는데 이게 전부 달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알맞게 녹은 재료가요, 판 위에 퍼지면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냉각판이라 하니까요. 냉각판이요? 예. 지금 말하자면 식 굽는 거, 식 굽는 판이라요. 엿을 이게 엿이거든요. 예.
엿을 부으면은 이 식는다고요. 냉각판이. 엿과 설탕이 섞여 있는 물이 커다란 판 위에 차갑게 식어가면서 조금씩 굳는데요. 이 가운데 한 줌 정도 되는 덩어리를 뚝 떼어내서 다른 작업실로 가져갑니다. 더 굳어지면 너무 딱딱해져서 적당히 말랑말랑할 때 가위로 자르는데요. 이어서 비장하게 작업 도구를 꺼냅니다. 소시적에 그림 좀 그리셨는지 식용색소를 사탕 덩어리 위에 척 바르고는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3개의 막대기로 색소가 묻은 사탕 덩어리를 리드미컬하게 휘감자 안에 묻어있던 붉은색이 고르게 퍼져나가더니 전체 색깔이 확 변하는군요. 너무 빨리 지나가 두 번째 작업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녹색의 식용색소를 묻혀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중으로 사탕 덩어리를 들어 올려 왼손은 고정하고 오른손의 막대기로 팔자를 그리며 감는데요. 망설이면 덩어리가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과감하면서도 빠르게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달인의 손에서 피어난 녹색의 사탕 덩어리, 전체적으로 색깔이 잘 분배되었으면 빠르고 간결하게 작업 끝입니다. 결과 역동성이 살아있군요. 눈으로 보면 수고요. 이게 내 하는 게 지금 이게 쉽죠. 몇 년 배워야 돼. 아 그래요? 꿈도 못 꿉니다. 꿈도 꾸지 못할 경지라 제작진은 감히 시도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른 작업하시는 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넓은 판 위에 고루 펼쳐진 엿덩어리가 어느 정도 식었다 싶으면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뒤집기도 하고 접어주기도 하면서 엿을 골고루 식혀주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옥춘의 맛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몽골 기포가 솟아올랐다는 건 아직은 좀 더 작업이 필요하다는 시그널. 그래서 다시 이리 접고 저리 접고 하는데 덩어리의 무게가 초등학생 한 명쯤 되는 30kg. 팔 힘이 상당하시네요. 이걸 들락하면 이게 무거운 게 들리잖아. 30kg짜리가. 돈 많은 사람들 제가 이게 들락한다고 이게. 네. 이게 들면 힘이 들 안 되고. 아하, 단순히 팔로만 드는 게 아니고요. 몸 전체의 반동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는 거였군요. 자, 이제 엿덩어리를 접는 작업이 얼추 끝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주먹으로 가운데 구멍을 내고 뭔가를 구멍에 들이붓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을 붓는 것 같은데 이 대체 뭡니까 이건? 지금 가운데 그렇게 뭐 물 같은 거 넣으신 건 뭐예요? 물이에요? 박하잖아. 박하 향을 넣어야 박하 냄새 나지. 향이 진짜 많이 나네요. 아하, 그 옥춘의 상쾌한 맛의 비결, 박하를 넣은 엿덩어리를 이번엔 기계에 걸어서 돌리는군요. 그 옛날엔 이 무거운 걸 사람 손으로 힘들게 늘렸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작업만큼은 기계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로 합니다. 아, 엿을 뭐 늘리는 역할이에요? 예. 옛날에는 손으로 말대기 이렇게 박아 놔놓고 네. 손으로 이렇게 쳤죠. 팔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들지. 겨다로 이제 바다가 치고 이랬다 합니다. 힘이 드니까. 초기엔 이 작업을 혼자 할 수 없었던 이유. 고리에 엿덩어리를 걸고 사람 손으로 하나씩 잡아당겨서 늘렸는데 덩어리가 너무 무거워서 하루 작업에 이틀은 불어누웠기 때문이죠. 잘 늘어난 엿 한 덩이를 작업대로 옮겨서 이번엔 다른 방식의 색상 작업을 보여주는 달인. 하얀 엿에 빨간 엿을 붙이고 쭉쭉 늘려서 가위로 툭 자르고 느리고 자르고 붙이고 마치 수타 짜장면집에서 면발 뽑아내듯이 2의 배수로 반죽이 늘어나니 어느덧 8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에서 거대한 엿덩어리를 가져오는데요. 바로 지금이 순백의 반죽에 포인트를 심어줄 차례. 미리 만들어 놓은 줄무늬 반죽을 덩어리 전체에 감싸주는군요.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남은 공간에 다른 색의 엿을 둘러서 더 화려한 무늬를 설계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 같지만요. 오랜 경력에서 나온 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줄을 어떻게 이래 끊노 싶으지. 줄무늬를 어떻게 이래 넣는 거 싶어가지고. 네. 사탕의 줄무늬는 바로 이렇게 넣는 거였군요. 색깔을 배합시킨 덩어리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을 때쯤이라면 바로 지금이 진정한 옥춘으로 거듭날 시간. 커다란 덩어리를 사정없이 늘리면 이렇게 예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처럼 흐느적거리지도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아서 잘 늘어나는 이 순간 반죽을 기계에 넣으면 한입 크기의 옥춘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마치 설날의 방앗간에서 가래떡 뽑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옥춘. 구슬옥자에 봄춘자를 쓰는 이름처럼 봄의 구슬같이 영롱한 모습. 설탕을 묻혀야죠. 아, 겉에 또 설탕을 묻히는 거예요? 예. 설탕이 고루고루 묻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저들끼리 붙어요. 설탕이 안 묻으면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노하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약간 끈적거리고 말랑해서 서로 달라붙기 십상인 옥춘의 상태. 이 겉면에 설탕을 고루 묻혀야만 옥춘의 단맛도 올리고 상품성도 생기는 것인데요. 아유, 허리 괜찮으세요? 거대한 대야만 해도 꽤 무거울 텐데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옥춘과 설탕을 들었다 놓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면서 설탕 묻히는 작업에 몰두하는 달인. 정말 고루고루 설탕이 묻히고 있는지 가까이서 아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대야 속에 있는 옥춘은 단 하나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커다란 대야를 크게 들었다가 내려놔도 설탕 또한 밖으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각도로 뒤집는데도 팔의 스냅을 이용해서 공중에 떠오른 옥춘을 다시 대야 속으로 집어넣는 달인의 기술. 설탕 다 묻었지? 어디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골고루 다 묻었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하지. 그러면 여기만 묻히지 설탕이 묻히잖아. 가위 거는 그대로 있죠. 강사의 거. 그렇지. 그래 요래 돌려갖고 또 요래 돌려야지 여기서 사서 다 같이 골고루. 과학적이네. 그렇지 골고루.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더 옥춘을 만드실 거예요? 앞으로 뭐 한 5년 정도. 건강하면 건강할 때까지 해야죠. 힘드는 데까지.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 만드시는 옥춘처럼 앞으로도 달달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